저는 오늘 온천 전문가로 한번 나왔거든요. 저 진짜 기대돼요. 네. 저 하나도 괜찮나? 모르거든요. 한국에 오신지 저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개월. 네. 2개월이요? 네, 네, 네. 2개월을 이개월은 이거 말투가 말이- 아니지. 한국어를 언제 배웠어요? 아, 저 4년 전에 배웠어요. 2017년에 시작해주고 이제 지금까지 배우고 한국에 왔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거예요? 네. 오 진짜요? 네. 가능한가? 가능한가? 그리고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우리 김덕수 교수님. 어서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서양사학과에서 로마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역사교육과에서 서양고대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덕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목욕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역사 전문가님을 모셨을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예. 목욕이라고 하면 보통 뭐 씻는다 이런 생각 먼저 하잖아요. 네. 근데 깊게 알아보면 역사랑 굉장히 많이 관련돼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렇죠, 교수님?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이 목욕한다, 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안 씻는 날 있잖아. 응.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닌 거야. 안 씻는 날에 인간이 아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 최초의 목욕탕은 어디예요? 그 역시 이제 고고학자들이 가장 오래 전에 네. 예, 이 소위 목욕탕이라고 하는 시설을 가진 곳이 어딘가 이렇게 봤더니 인도스 문명의 현장이 바로 그 모헨조다로라는 곳입니다. 그곳이 오늘날 파키스탄에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목욕탕 가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손 들어볼게요. 가봤어. 가봤어요. 가봤다. 까웠죠. 네. 가봤어. 2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가봤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번에 처음 아니고 여행사로 많이 갔죠. 아, 네. 여행. 그때는 네. 당연하죠 갔죠. 진짜요? 목욕탕 갔을 때 이게 진짜 충격적이었다라는 게 있었어요. 제가 시작해도 돼요? 근데 이제 다 얘기 편하게. 제가 한국에 처음 왔었을 때 이제 부산 해운대에서 수영하고 샤워실이 있었는데 제가 먼저 들어갔는데 들어오자마자 다 벗고 있어요, 이렇게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바로 나와서 친구들한테 가자, 여기 다 지금 벗고 있어 안에서. 목욕하러 갔는데 진짜? 그러면 뭐 입고 씻어? 너무 모르겠어요, 이게 다 함께 씻다는 거. 그래서 친구들도 와 안돼, 우리 씻을 수 없다 이렇게 했는데 우와. 어쩔 수 없이 우리 인간이니까 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막 안 보고 너무 막 부담스럽게 빨리빨리 대충 씻고 그게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갔을 때 이제 비키니 입고 들어갔어요. 근데 핑크 비키니란 찜질방에 갔더니 그 다들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당연하지. 진짜 이상한 사람이 왔네. 입고 가면은 조금. 그러니까 한국 친구들도 이러면 그렇게 하지 마, 그게 더 이상해라고 해서. 그런 사람 전혀 없죠. 근데 너무 공감되는 얘기네요. 네, 근데 이제는 좀 익숙했는데 그래도 들어오자마자 수건부터 챙겨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없으니까 아예 없어요. 멕시코도 없어서 한국 찜질방 처음 갔을 때 약간 좀 부끄러워요. 부끄러웠어요? 같은 남자들끼리 있어도 멕시코에서 서로 몸을 안 보여줘요. 만약에 같이 여행 갔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따로따로 방에 들어가서 갈아입는다. 진짜? 그렇구나. 근데 한국에서는 뭐 친구가 갈아입을게. 이거 바로 벗어. 와우. 근데 여기한테 흔한 문화였으니까 별로 그렇죠. 기억이 전혀 없었겠네. 그거는 전혀 충격이지 않았고. 근데 그러면 제가 독일 얘기하면은 되게 좀 놀라실 것 같은데요. 진짜요? 독일에서는 이제 남자, 여자 다 같이 이제 사우나를 하는데 같이 당에도 들어가고 해요. 다 벗어요? 다 벗고 다 같이 들어가요. 흔해요. 그거는 애기들, 성인들 다. 다 같이 가족끼리 다 같이 가요. 직접 가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이랑 자주 갔어요. 네, 이제 가족이랑 수영장 갔다가 이제 사우나 들어가는데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독일에서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배워주고 이제 그렇게 신기했고 안 했고 그럼 서로 안 쳐다봐요? 절대 안 쳐다봐요. 이건 이제. 에티켓이라서. 네, 에티켓 중에 하나예요. 독일의 혼용 문화 알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2009년에 제가 본 대학에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거기 우리 같이 가신 교수님이, 그분은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익숙치가 않으니까 조금은 되게 충격적일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가본 적이 없어요. 아직 없어요. 가봤는데. 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서로 얘기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 그렇죠.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제 거기 사람들 앉아 있으면은 구텐탁 할로 하고 이제 뭐 오늘 날씨가 굉장히 뭐 좋았어요. 뭐 그다음에 뭐 내일 뭐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한테 독일에 이런 문화가 있다라고 할 때 반응이 어때요? 보통? 제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전 목욕탕 갔으면
진짜? 일라 이거 가능해? 오 마이 갓 엄청 크게 반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궁금해져서 일라야 야 너기로면은 같이 목욕탕 가야 되는 사지. 혹시 남자들 아니요? 그게 얘기하는. 근데 이거 진짜 말해야 되는데요. 독일에서는 사람 몸을 성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거 진짜 중요해요. 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확히 어떤 에티켓을 지켜야 돼? 약간 섞여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 이제 몸을 쳐다보면 절대 안 되고, 안 되고. 두 번째는 촬영 금지는 아마 말 이제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이랑 좀 약간 다른 점은 우리는 거기서 밥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음식 금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크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그게 방해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옷을 무조건 벗어야 돼요. 안 벗으면은 규칙으로 있어요? 매너 없다고 생각해요. 들어가면은 아 여기 우리 자연 위에서 갔는데 그 사람이 지금 우리 엄청 불편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오히려. 느껴서 독일에서 이런 문화 어떻게 생기게 된 거예요? 독일말로 FKK Freie Körperkultur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자유로운 무문화이라고 해요. 독일에서 아직도 그거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마다 사람들이 호숫가 가면은 다 FKK 그 존이 있어요. 들어가면은 다들 자연스럽게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훈육 문화가도 이제 하나인 거예요. 이름 뭐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들으면 아니 터키에서 이런 거 너무 가능할까? 먹어가지고. 이런 거 가능할까? 멕시코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지금. 그게. 같이 가요. 그래. 보통 어떤 사람들 많이 가요? 원래는 이제 약간 좀 나이 많으신 분들 유행했던 시대라지고 그 시대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자주 가고요. 아, 근데 일본도 옛날에는 그 혼외 문화 있었어요. 그 90년대 초반에는 혼외 문화 되게 흔했어요. 근데 그걸 금지했어요. 왜냐면 성적으로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일본 남자는 좀 성적으로 보는 그런 습성도 있었고 근데 어떤 남자는 좀 그런 여자의 몸을 보려고 계속 거기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완이라고 부르는데 완이는 한국어로 하면 악어. 악어가 이렇게 수영장에서 이렇게 놀이잖아요. 물속에 있으니까. 물속에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악어라고 그게 몇 시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나갈 때 피부가 완전 몇 시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약간 좀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해가지고 금지를 시켰어요. 예외적으로 좀 허가를 하는 부분인데 많이 없어졌어요. 터키는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터키도 이제 이슬람 문화 있으니까 남자 여자가 무조건 따로따로 씻고 목욕탕 가면은 여자들끼리 씻어도 무조건 뭐 입어야 되는 거 있어요. 뭐 수영복이든지 거기서 목욕탕에서 입는 옷들이 있어요. 특별한 그 하맘이라고 하거든요. 그 목욕탕에 몸에 때를 밀지만 그걸 이제 물로 이제 흘려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온탕 같은 거는 없어요. 탕 없어요? 탕은 없어요. 때는 밀어요? 네. 그거 무슨 데워진 대리석 그리고 공기가 따뜻해가지고 아마도 몸이 이제 그걸로 우리 이렇게 데워져서 누울 수 있는 데 있어요. 거기에 누워서 때를 밀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엄청 깨끗하게. 피부가 아플 정도. 물 나오는 데 있어요. 거기서 물을 이제 받아서 이렇게 dirty한 거를 그냥 흘려가는 그런 문화예요. 이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 자체가 그래서 물도 고여 있는 물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물은 흐르는 물이에요. 네, 탕이라는 것은 물이 고여 있잖아요. 아, 그죠. 거기다 여러 사람이 또 들어가고. 그러면 한국의 목욕탕은 거의 그냥 최악이네요. 엄청 모든 게 고여 있고 옷도 벗고 진짜 1부터 10까지 다 신기했어요. 제가. 때를 밀어본 적 있어요? 저는 용기 못 내겠어요. 맞아. 거기 이제 본 적은 있어요. 그 사람 하고 있는데 사람은 그 표정이 살려주세요 이런 표정이야. 근데 이 하맘 가본 사람들이 제가 그동안 안 씻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나와요. 네. 많이 나와서 저렇게 살았구나. 공기가 이게 피부 속에 막 들어가는 느낌이래요. 나가면은 그렇게 깨끗해진대요. 한국에서 밥도 먹어도 되고 뭐 이발소도 있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데 터키는 뭐 시키만 하나요? 터키는 보통은 먹으면 안 되긴 한데 약간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 있으면은 그 와인이나 과일이나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때밀면서 와인을 잔들.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예린 하맘이라는 거 있거든요. 예린이라는 말은 신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들끼리 하맘에서 모여서
춤추고 파티하고 옛날에 이제 이슬람 문화대 여자들이 밖에 많이 못 나가서 그런 거 있었으니까 그냥 한 몸에서 모여가지고 놀자는 그런 문화 있으니까 요즘에도 그게 자주 해요. 로마에서 시작한 줄 알았어요. 저도요. 뭐. 네, 로마는 이제 한참 후죠. 황제 입장에서는 늘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고민이 되잖아요. 네. 시민들이 자기를 항상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을 즐겁게 하는 그런 이제 여러 장치 중에 큰 목욕장도 나온 거죠. 화려했던 로마 목욕 문화에 사라지게 된 시기가 있어요. 아, 그게 이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4세기 말이 되면은 로마의 국교로 선언해 버려요. 그리스도교가 국교가 되니까 로마 문화 중에 아주 그리스도교 정서에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금지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거대했던 목욕탕 화려했던 곳은 다 뭐 하겠어요? 좋은 건축 자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고 그러면서 보는 큰 성당들이나 교회 건물들 다 그런 거로 진 거죠. 근데 로마도 그렇고 터키도 그렇고 그 목욕 문화가 다 거의 다 종교적인 그러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몸이 씻으면은 마음도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화되잖아요. 그런 동기로 목욕은 사실은 종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멕시코의 전통 사우나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데마스칼이라고 하거든요. 그 데마스칼의 여신한테 기도를 해요. 내 죄를 다 씻어주라. 그 멕시코에서는 목욕탕이 어떻게 생겼어요? 존재하긴 하는데 그 옛날에 스페인한테 식민 지배를 당하고 나서 그때 스페인에서 그 목욕탕 문화를 가져왔었어요. 사람들이 거기 가기 시작했는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멕시코 집들에서 샤워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안 가게 됐었고 점점 사라지게 됐는데 근데 뭐 일본 거 찾아보니까 뭐 스파처럼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아, 일본은 정말 대박이죠. 진짜. 저는 온천 전문가로서 저는 이제 이게 진짜 시설이 대박인 게 목욕탕 센토라고 불러요. 약간 엄청 큰 대형 센토를 슈퍼 센토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전기탕이라는 게 있어요. 뭐 그게 잠깐만. 그래서 더스터기를 넣어요. 우리가 딱 거기가 약간 의자처럼 생겼어요. 고문, 전기로 고문해요? 무서운데? 근데 오, 그게 약간 전기 의자 의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자가. 그러면 양쪽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전기가. 그래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옆에서 이렇게 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걸로. 아 이게 그 한의원 갈 때처럼 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청기로 해주는 네. 치료처럼. 근데 진짜 처음에 들어갈 때 엄청 겁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아니 뭐 터키도 유명한 온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터키도 이제 지진 많이 나는 나라라서 그 뜨거운 물 나오는 데가 많고 그 온천들 중에 가장 유명하고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는 온천은 파무칼레라는 저도 곳인데.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어땠어요? 파묵칼레 좋죠. 거기 석회암 지대고 네. 온천 휴양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그 유적도 많이 남아 있고. 네. 클레오파트라가 들어갔다는 온천 이름은 히에라폴리스. 히에라폴리. 이게 수영장처럼 생긴데 사실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겨가지고 온천 안에서 유적들이 이렇게 쓰러져 있어요. 아, 그 교수님은 약간 로마 연구를 한다 치고 온천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답사를 가는데 자꾸 놀러 간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나는 현장 답사를 가는 사람이라고. 오해죠, 오해. 네, 그 일본은 무조건 집에서 목욕탕이 있고 보통은 그 탕에다가 그 물을 붓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서는 식고 가잖아요, 물이. 그래서 다시 그거를 데워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보통 온천 시설처럼 데우고 또 거기 공급하고. 근데 그거 두렵지 않아요? 약간 그렇죠. 더럽다고 생각하죠. 근데 우리는 보통 뜬문으로 쓰니까. 그게 문화라 가지고 그렇게 안 느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하나 쓰면은 다 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하는데 일본은 그냥 한 번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 물을 계속 써요. 언제까지? 보통은 물 색깔이 좀 바뀌어요. 근데 보통은 우리 가족 다 들어갈 때까지 그 물을 쓰고 그리고 그 물도 보통은 버리지 말라 그래요. 다음 날 아침에 빨래해서요. 아, 그 빨래로. 세탁기에서 호스 같은 거 이렇게 넣어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그 물을 이용해서 재활용하고. 세탁을 돌려요. 이렇게 물 아끼려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혹시? 지진 같은 재난도 있으니까 물이 안 나올까봐 물을 미리 거기다 받아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강국의 목욕 문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는지
일단 제가 역사적으로도 몰랐던 점이 더 겁나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일본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오공 씨한테 듣고 싶어가지고 되게 놀랐던 건 많았고요. 아마 오늘 제일 신기해한 사람이 저였을 거예요. 그죠? 일본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깊은 그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고 너무 재밌게 시간 어떻게 흘려가는지 몰랐어요. 너무 재밌었어. 리 교수님 어떠셨는지? 오늘 이렇게 독일이나 일본이나 또 이 지금 터키 또 멕시코 직접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저도 이해가 잘 됐고요. 오늘 진짜 다양하고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재밌었어요. 어쩌면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게 된다는 느낌. 저는 많이 조금 배워가는 모자라요. 느낌. 좀 더 알려주고 싶은데 네. 조금 모자라서 알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별다리 연구소 계속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멕시코 문화상 솔직히 우리 집 아닌 그 다른 곳에서 우리가 몸을 씻는다는 것 자체가 약간 거부감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헬스장에서 어떻게 해요? 헬스장은 저는 샤워실 있는 헬스장은 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네? 그럼 안 씻고 돌아가요? 집에 가서 씻어요? 냄새 나겠다. 진짜. 버스 타면은. 약간 그 문화적인 부분이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같은데.